특히 스티바 A는 햇빛에 의해 분해돼서 때문에 저녁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보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여드름 연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때마다 한두 개씩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약을 먹자니 부담스럽고 매번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거나 염증 주사를 맞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나 여러 이유로 먹는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드름 연고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여드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여드름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여드름 바르는 약의 성분, 특징, 바르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극감이 심한 여드름 연고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여드름에 바르는 약을 성분과 특징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계열입니다.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는 약물로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크레오신 T, 나디플록사신 성분의 나딕사 등이 있습니다. 항생제 계열에 바르는 약은 좁쌀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고 염증성 또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빨갛고 누르면 아픈 여드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바르는 약들에 비해서는 자극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항생제 내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여드름이 난 부위에 아주 소량을 면봉으로 조금씩 발라줍니다. 두 번째는 벤조일 퍼록사이드, BPO 성분입니다. BPO는 항생제는 아니지만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산소를 싫어하는 여드름균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BPO 역시 주로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됩니다. 항생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항생제나 뒤이어 나올 각질을 녹이는 약물과 함께 복합제로 많이 쓰입니다. BPO 단일 제제인 파티마 겔 등은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2.5%와 5%가 있는데요. 항생제 계열보다는 자극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인 2.5%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하루 한 번 소량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만 바르고 자극감이 없다면 하루 이외로 바르는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아다팔렌 성분의 디페리,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가 여기에 속하고 이런 비타민 A 유도체들은 각질 용해 작용, 즉 모공이 각질에 의해 막힌 것을 열어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두 가지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는 건조함, 따가움, 홍반, 가려움과 같은 자극감이 강한 단점이 있어서 바르는 방법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극감이 심한 여드름 연고제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티바 A는 햇빛에 의해 분해돼서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녁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제입니다.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BPO와 합쳐놓은 듀아겔, 그리고 향균, 각질용의 항염작용을 모두 할 수 있도록 BPO와 아다팔렌을 섞어놓은 에피듀오가 있습니다. 듀아겔은 주로 화농성 여드름, 에피듀오는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섞여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섞어놓은 복합제들은 효과가 더 좋지만 그만큼 자극감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 2% 용액인 클리어틴 용액이 있는데요. 이는 각질을 녹이는 작용,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극감이 심한 연고제를 바르는 방법입니다. BPO도 그렇지만 특히 비타민 A 유도체나 그 복합제들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붉어지고 가렵고 따가운 자극감 때문에 잘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감을 줄이면서 바르는 방법은 자기 전 하루 1회 보습제를 바르고 난 후에 그 위에 연고제를 바르는 것이 좋고 또 눈 주위나 입술은 피해서 바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바르지 말고 부분적으로 발라보고 자극감이 없다면 여드름 부위에 전반적으로 바르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만약 여드름 연고를 바르고 난 후 자극감이 있다면 연고 도포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중단 후에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 연고의 양을 더 적게 해서 2, 3일에 한 번씩 바르거나 아니면 연고와 보습제를 섞어서 농도를 묽혀서 바르다가 점점 적응이 되면 연고만 바르도록 합니다.
여드름 연고는 며칠만 발라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4에서 6주 이상 발라야지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연고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화농성 여드름이 주로 나는 경우에는 항생제 계열인 크레오신이나 나딕사, 비피오, 그리고 비피오와 항생제 복합제인 듀아케르,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도 있지만 좁쌀 여드름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A 유도체인 디페린이나 스티바 A, 그리고 아다팔렌과 비피오 성분을 섞어 놓은 에피듀오를 주로 바르면 좋습니다. 여드름 연고 대부분이 자극감이 있지만 항생제는 자극감이 덜하고 비피오나 비타민 A 유도체는 자극감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